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실컷 울어봐.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청년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성공한 백만장자 수호는 노숙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눈앞에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말했어요. 지금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호는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내가 평생 지킬 사람이야. 한지우는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때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매일 문자를 보냈고 깜짝 선물도 자주 사왔습니다. 지우가 힘들어하면 밤새 전화로 위로해줬어요. 결혼 초반도 달콤했습니다. 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우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여보, 밥 먹고 가요. 지우가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핸드폰도 자주 울렸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민주는 화면을 숨겼어요. 지우가 물으면 민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회사야. 왜 자꾸 물어? 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민주는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는 일도 없었어요.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혹시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민주는 주말에도 집에 없었어요. 회식이라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삼켰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일찍 퇴근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만인지 모를 꽃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웃으며 꽃을 건넸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받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오늘 치킨 시켜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요? 응.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게 민준이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지우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걸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걸까? 민준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아기 하나 가져볼까? 지우는 숨이 멎었어요. 정말요? 응. 이제 우리도 가족 만들어야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다시 나를 사랑하려나. 그날 밤, 민주는 연애 초반처럼 다정했습니다. 지우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우는 그 따뜻함을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몇 주 후, 지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졌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빨리 남편한테 말해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 민주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뭔데? 우리 아기 생겼어.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뭐? 임신했어. 우리 아기.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임신? 지우는 남편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잤던 게 몇 년 전인데?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몇 주 전에 우리.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민주는 지우를 밀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를 감쌌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됐어. 그 여자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오빠. 이제 그 여자 내쫓아. 지우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민주는 전화를 끊고 지우를 봤습니다. 내일 우리 집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대. 다음 날, 시댁. 시어머니 김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임신이랍니다. 근데 저랑 잠자리 안 한 지 2년은 됐어요. 지우는 눈이 커졌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가와서 지우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고개가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파렴치한 년, 우리 집안 더럽혔어. 아니에요. 진짜 남편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더 세게.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어요.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지우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지우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짜예요. 제발.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지우는 쫓겨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안에 든 건 옷 몇 벌과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꼭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 아기만 꼭 안고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지킬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짐은 단단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고급 아파트 거실,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파에 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내연녀 이서연이었어요. 커피 타왔어. 서연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서연을 끌어당겼어요. 고마워. 서연이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잘했어, 오빠. 그 여자 쫓아낸 거. 민주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잖아.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들어. 넓고 좋아. 그치? 이제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한편 작은 고시원 방.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한지우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만지고 있었어요. 벌써 넉 달째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다시 만졌어요.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올게. 편의점. 밤 11시. 지우는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알바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지우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가 계산대에 닿지 않도록 3,5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하고 나갔어요. 지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남았어요.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 민준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서연이 잔을 들었어요. 축하해, 오빠. 우리 새 출발. 민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땡.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어떻게 됐대? 누구? 너 전처.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혹시 찾아오면 어떡해? 안 와. 자존심 센 애거든. 서연은 안심한 표정으로 스테이크를 잘랐습니다. 편의점. 자정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알바복을 벗었어요. 주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야 했어요. 놓치면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왔습니다. 지우는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겠지. 웃고 떠드는 사람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 거실에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쫓아냈어. 친구가 물었어요. 정말 바람 핀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안 잤는데 임신했다잖아.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순자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그럼요. 불쌍하게.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다 정리됐으니 다행이에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지우는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태동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돼. 울 시간에 자야지. 내일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늦잠을 잤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일어나.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켰어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베이컨이랑 계란 구웠어. 민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따라줬어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민주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어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옷이 끼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오피스 빌딩. 지우는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1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사무실, 마지막 바닥을 닦을 때였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지우는 벽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 물을 마시고 다시 일했습니다. 오전, 민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했어요. 누군가 아침 일찍 청소했겠죠. 민주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민준아, 요즘 표정 좋아 보여.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편해졌달까? 낮. 지우는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어요.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조금씩 먹어야 했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녁 알바까지 4시간 남았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저녁, 민준과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기댔습니다. 오빠, 응? 우리 결혼할 거지? 민준은 서연을 봤어요. 당연하지. 언제? 좀 기다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서연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릴게. 민주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 지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억지로 웃었어요. 손님이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나가려다 돌아봤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배가 많이 불렀는데 힘들어 보여서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어요. 지우는 배를 만졌습니다. 미안해, 아가. 조금만 더 참아. 자정. 지우는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민준도 저 불빛 아래 있겠죠. 새 여자와 함께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킬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2달 후 병원 분만실, 지우가 진통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는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통이 몰려왔어요. 지우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힘주세요. 크게 숨 들이쉬고 지우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더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우는 비명을 삼키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간호사가 아기를 지우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가, 엄마 왔어.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지우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지킬게. 꼭. 일주일 후 지우는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아기 침대를 놓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혔어요.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지우는 분유를 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흔들었어요. 잠깐만 아가. 금방 줄게.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빨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녀오세요, 지우 씨. 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돈을 받고 아기를 봐줬어요. 1시간에 10,000원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께 돈을 건넸습니다. 4시간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수호야, 엄마 다녀올게. 조용히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청소 현장. 지우는 오피스 빌딩 화장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아파트 계단이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호가 웃으며 기어왔습니다. 엉나, 엉나.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기가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웃음이 났어요. 아기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아기를 보니 힘이 났어요. 오늘도 잘 버텼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기를 재운 뒤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돈, 분유 살 돈, 월세. 빠듯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잘하고 있었어요. 100일, 돌, 2돌. 지우는 여전히 3군데 일을 다녔습니다. 수호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우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수호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수호가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수호는 웃었어요. 지우도 웃었습니다. 그때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는?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왜 없어? 지우는 수호를 봤어요.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아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우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빠는 멀리 갔어. 언제 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수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호가 보지 못하게 밤이 되었어요. 수호는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수호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지우는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호야, 미안해. 아빠 없이 키워서.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지우는 수호를 꼭 안았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달을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호가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계산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수호를 위해서라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잠이라도 자야 했어요. 내일을 위해. 같은 시기. 고급 아파트. 민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왔어요. 오빠, 저녁 뭐 먹을래?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왜? 투자가 잘못됐어.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회사 프로젝트? 거래처가 파산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잃었어. 많이. 서연은 민준 앞에 섰어요. 얼마나?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잃었냐고. 5억.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대출금 연체되셨는데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 카드값 연체 3개월째입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현관문,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였어요. 민주는 딱지를 뜯었습니다.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서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나갈 거야. 민주는 서연을 봤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오빠가 이 꼴이 됐는데 내가 왜 있어야 해?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뭘? 빚쟁이 옆에 있으라고?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이런 거 못 참아. 가난한 거. 서연아. 민준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피했어요. 오빠한테 실망했어. 처음엔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다였어? 돈? 당연하지. 사랑? 그런 거 없어.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밤 9시. 민주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집에 압류 딱지 붙었다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당장 와.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며칠 후 민주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원증 주세요. 사장이 회원증을 건넸어요.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게임을 켰어요.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 게임 잘하시네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돈 벌기 좋은 거 아세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도박이요. 제가 아는 곳 있는데. 일주일 후 허름한 건물 지하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판돈을 걸었어요. 남은 돈 전부였습니다.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졌어요. 민주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망했습니다. 일어나 나갔어요. 주머니가 텅 비었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다리 밑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불을 피웠습니다. 손을 불에 쬐었어요. 추웠습니다. 다른 노숙자가 다가왔어요. 형씨, 밥 먹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빵 하나 있어요. 나눠 먹어요. 노숙자가 빵을 반으로 나눴어요.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빵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딱딱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노숙자가 물었어요. 형씨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불을 쬐었습니다. 민주는 골판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지우였습니다. 쫓아낸 여자, 배를 안고 울던 모습.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기는 낳았을까?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돈도 많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돈도, 사람도. 민주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새벽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골판지로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금방 젖었습니다. 일어나 다리 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남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민주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도 세상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잘 자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자야지. 조금만 더요. 내일 하면 안 돼? 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끝내고 잘게요. 지우는 수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수호는 웃었어요. 지우는 물 한 잔을 놓고 나갔습니다. 수호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대학 입학. 성실함의 보답이었을까요? 수호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이었어요. 지우는 울었습니다. 수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수호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돈 벌게요. 아직 학생인데 무슨 알바할게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호는 이미 결심했어요. 대학생이 된 수호는 공부와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편의점, 과외 배달. 쉬지 않고 일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 생활비예요. 수호야, 내가 쓰렴. 전 괜찮아요. 장학금도 있고. 지우는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들. 졸업 후 수호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엄마에게 전부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지우는 놀랐어요. 아직 괜찮은데?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고생했어요. 수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모실게요. 지우는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수호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IT 기업이었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를 받았고 사업을 확장했어요. 사무실도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수호는 성공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샀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지우는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호야, 이게 정말? 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지우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신호등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노숙자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그 사람이었어요. 민준은 지우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도 얼어붙었습니다. 지우? 지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지우야, 나야. 민준이야.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지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아파트.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그 사람을 봤어요.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녁. 수호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우는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는 엄마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엄마. 수호는 엄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말씀하세요. 뭔가 있잖아요.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호는 기다렸어요.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어. 수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요? 응. 오늘 길에서. 어디서요? 마트 앞에. 노숙자로. 있더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수호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밤, 수호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노숙자가 된 아버지, 엄마를 버린 사람. 하지만 피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찾아가야 할까요? 엄마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호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가보자. 마트 앞. 그곳에 가서 확인하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수호는 잠들려 애썼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다음날 오후, 박수호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마트 앞으로 향했어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수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노숙자,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숙자들 사이에 유독 자신과 닮은 남자가 있었어요. 박민준,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앞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수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구나. 민준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수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꺼내 종이컵에 넣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호는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샀어요. 밖으로 나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빵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수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수호를 봤어요. 왜? 앉으세요? 그냥요. 민준은 빵을 먹으며 수호를 힐끗 봤습니다. 수호는 민준을 관찰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었습니다. 옷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버렸구나. 수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 빵을 다 먹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을 망쳤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었죠. 가족은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다 떠났어요. 수호는 민준을 봤습니다. 후회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요? 그렇게 산 거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일주일 후, 수호는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국밥을 샀어요.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국밥을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수호는 민준을 봤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그냥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무도 안 도와줘서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네요. 새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수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족에 나와 어머니가 포함돼 있을까? 잠시 고민하던 수호는 민준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달라지고 싶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지금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어떻게요? 수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명함을 받습니다. 회장 박수호.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세요?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준은 명함을 쥐고 떨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준이 일어섰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수호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으로 달라지셔야 해요. 네. 과거를 반성하시고. 알겠습니다. 수호는 주머니에서 10,000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걸로 목욕탕 가시고 옷 좀 사세요. 민준은 돈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6시에 여기서 만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수호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뵙죠. 돌아섰어요. 민준은 돈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수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정말 달라지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배신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수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민준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돈을 보고 있었어요. 수호는 앞을 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수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수호가 마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6시였어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감았고 수염을 밀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호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오셨어요? 수호는 민준을 봤어요. 씻으셨네요. 네,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호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어요. 저기 가시죠.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호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민준 것도 함께. 커피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셨어요. 수호는 민준을 봤습니다. 오늘 큰 결정을 하려고 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수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호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술, 도박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세요. 네, 네. 셋째, 수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버린 가족에게 사과하세요.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족이요? 네. 그게 조건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호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당분간은 이 계좌 카드 핸드폰을 쓰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 찍혀 있는 금액을 확인했어요. 1억.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1억? 네.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민주는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꼭 달라지겠습니다. 꼭. 수호는 민준을 봤습니다. 믿겠습니다. 수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락드릴게요. 네, 네. 민준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호가 나가자 민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1억.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린 놈이 잘난 척하긴.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나갔어요. 모텔. 민준은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웃음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놈. 민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내연녀 이서연이었습니다. 나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왜 전화해? 돈 생겼어. 나 좀 다시 만나줘.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1억.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정말? 응. 어떤 바보가 줬어? 민주는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그래. 잘 됐네. 만날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민주는 주소를 말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갈게. 3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오랜만이네. 그러게. 서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좀 그렇지 않아? 곧 나갈 거야. 집 구하려고.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생긴 거야?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젊은 놈이 줬어. 회장이라는데 나 불쌍하다고. 서연이 웃었어요. 바보네. 그치? 민준도 웃었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꼬았어요. 그 정도로 택도 없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1억 가지고 뭐해? 더 가져와. 민준은 서연을 봤어요. 더? 당연하지. 그놈 회장이잖아. 돈 많을 거 아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10억은 받아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은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당연하지. 서연은 웃었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알겠어. 더 뜯어낼게. 어떻게?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척하면 돼. 또 도와달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해. 밤 10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천장을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놈. 일단 1억만 더 뜯어볼까? 민주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호의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전화해야겠어. 또 불쌍한 척.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전화할 거야? 응. 서연은 거울로 민준을 봤습니다. 잘해. 걱정 마. 민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수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수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요? 민주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목소리를 더 떨리게 만들었어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수호는 전화기 너머로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서연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속으로 웃었어요. 바보 같은 놈. 또 속겠지. 하지만 민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수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분께 사과하셨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아, 그게.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조건을 지키셨는지 물었습니다. 곧 하려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수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모텔. 민주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서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됐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안 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화장을 멈췄어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해? 나간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서연아. 서연은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난 가난한 남자 싫어. 전에도 말했잖아. 1억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해? 민주는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서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가방을 들고 문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따라갔어요. 서연아.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돈 더 벌어오면 연락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 민주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간판이었습니다. 바카라.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박장.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카드를 넘기고 돈을 꺼는 소리.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딜러가 민준을 봤습니다. 베팅하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요? 100만 원. 딜러가 카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카드를 받았어요. 넘겼습니다. 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200만 원. 또 졌습니다. 민주는 이마에 땀이 났어요. 한편 아파트. 한지우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수호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호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 뭐예요? 된장찌개. 수호는 웃었어요. 좋아하는 건데 많이 먹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밥을 퍼줬어요. 수호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우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도박장. 민주는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1,000만 원. 카드를 받았어요. 넘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민주는 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2천만 원. 또 이겼습니다. 민주는 웃기 시작했어요. 이거야.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운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딜러가 민준을 봤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핸드폰을 봤어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좀만 빌려주세요. 딜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금만 받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채업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가갔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사채업자가 민준을 봤습니다. 얼마? 5천. 이자는 아시죠? 알아요. 빨리요. 일주일 후 민주는 다시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빌린 돈도 다 잃었어요. 사채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도박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박민준. 민주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붙잡았어요. 나.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골목. 민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둘러쌌어요. 돈 갚아. 없어요. 그럼 맞아야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때렸어요. 으악.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배, 옆구리, 등. 민주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후.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부어올랐어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러졌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얼마 전 노숙자 기억하시나요? 시어머니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호는 숨을 삼켰어요. 네. 제가 그 사람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큰일 났어요. 병원에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저녁? 수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거실에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호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응?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연락한 거야? 가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같이 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차 안. 수호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람 도와준 적 있어요. 지우는 수호를 봤습니다. 뭐? 1억을 줬었어요.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호야. 그때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고 전화한 것 같아요. 지우는 한참을 수호를 봤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수호는 시동을 끄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지우는 수호를 봤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천천히 오세요.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 수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 수호는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복도 끝에 순자가 서 있었어요. 수호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안에 있어요. 순자는 커튼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호가 걸어갔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수호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호는 침대 옆에 섰어요. 민준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아파.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손이 공중에 떨렸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로 달라질게요. 제발. 순자가 수호 옆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지만 당연하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한테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순자는 지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가 뭔데 여길 와? 당장 안 꺼져? 민준도 지우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왜 항상 나를 당황스럽게 하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스토킹한 거야? 지우는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수호 옆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손자고.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민준도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내 아들. 수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순자와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수호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순자는 수호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진심으로 걱정을 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도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잠시나마 두 분을 믿은 제가 바보였네요. 수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수호야, 아들아. 수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술비만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두 번은 없습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수호야, 잠깐만. 수호는 지우를 봤습니다. 가요, 엄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커튼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어요. 수호야, 수호야. 순자가 달려와 수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 잠깐만. 수호는 순자를 봤어요.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널 낳아준 아버지인데 그깟 몇 억으로 이럴 거야.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순자는 지우를 봤습니다. 이제 그 손, 우리한테 닿지 않게 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 맞고 쫓겨난 사람이니까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며느리, 수호야.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수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수호야. 네. 고마워. 수호는 엄마를 봤습니다. 같이 가줘서 당연한 거예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불었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잊자.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수호를 봤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네, 엄마.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편 복도에서는 순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대 안에서 민주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수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올라탔어요. 수호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배고프시죠? 지우는 웃었습니다. 응, 배고파. 뭐 먹을래요? 수호가 좋아하는 거, 전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그럼 둘 다 좋아하는 걸로. 좋아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룸미러로 병원이 멀어져 갔어요. 수호는 앞을 봤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수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거실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수호는 달려갔어요. 지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지우는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수호는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지우를 진찰했어요. 한참을 검사하더니 수호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일단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수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으로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호는 숨을 삼켰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호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봤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수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되고 푹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수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었죠? 괜찮대요. 지우는 수호를 봤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푹 쉬세요. 지우는 작게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많이 나아졌어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우는 수호를 봤습니다. 여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지라고 합니다. 지우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수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호는 엄마를 봤습니다. 조금 떨리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은지를 보다가 수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반가워요. 앉아요. 은지는 안도의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가져왔어요. 은지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지우는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수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수호가 물었습니다. 석 달 정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괜찮아. 지우는 은지를 다시 봤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은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우는 아들을 봤어요. 수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